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힘 파트,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가지게 되면 뭔가 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힘을 통해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 상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을 통해서 모양이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고,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뀌는 경우를 힘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양이 바뀌는 경우는 말랑말랑하면 모양이 바뀌겠죠. 풍선이 있으면 풍선을 누르면 풍선의 모양이 바뀌고, 찰흙도 있으면 찰흙을 만지고 주무리고 하다 보면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근데 세공이나 골프공처럼 굉장히 딱딱한 경우는 모양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주로 뭐가 바뀌어요? 운동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냐면, 모양만 바뀌는 거 쉬워요. 주로 찰흙, 반죽, 활 시위를 당기면 모양이 바뀌고, 종이를 찍고, 유리를 깨버리고, 용수철을 누르고, 이런 건 다 모양이 바뀌겠죠. 그 다음 운동 상태는 공이 굴러가는 모습,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 볼링공이 핀을 넘어뜨리는 모습, 이런 건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바뀌는 경우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양도 바뀌고 운동 상태도 바뀌는 경우는 찼을, 자, 주로 찰 때, 칠 때, 때릴 때, 다 좋아 보이시는 않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테니스 할 때도 보게 되면 테니스 공을 때리면 테니스 공이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딪혀서 공이 반대편으로 또 날아가죠, 그죠? 야구 배트로 야구공을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구 배트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야구 배트로 공을 쳤습니다. 그러면 공이 되었다가 찌그러지죠? 그러면서 다시 공은 반대편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모양도 바뀌고 운동 상태도 바뀌는 경우는 찰 때, 칠 때, 때릴 때, 공을 차거나 또는 테니스 공을 칠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 힘에는, 자, 이 점을 힘의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힘의 크기라고 표시하고요. 화살표 방향을 힘의 방향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힘의 방향, 힘의 크기, 힘의 작용점, 이 세 가지 모두가 똑같을 경우에 같은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도막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나무도막에 이 나무도막은 가운데 작용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5N의 힘으로 밀었고, 이 나무도막은 작용점을 다르게 했죠. 작용점을 다르게 해서 밀었을 때 힘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운데를 미는 경우는 이 나무도막은 앞쪽으로 똑바로 가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약간 회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점에 따라서도 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힘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힘의 크기, 힘의 작용점, 힘의 방향, 이 세 가지가 모두 똑같을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힘은 또 서로 상호작용력이라 그래요. 이거는 뉴턴의 3법칙과 똑같은 거거든요. 상호작용력.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뉴턴의 3법칙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뉴턴이 밝혀낸 제3법칙에 해당됩니다. 세상의 모든 힘은 다 짝이 있어요. 그걸 짝힘이라 그러거든요. 작용하면 나타나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는 작용하는 힘의 반대로 나타나는 효과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약에 뒤에 있는 칠판을 이렇게 밀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을 밀으면 물론 칠판 넘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칠판이 아니고
벽이라고 생각하면 벽을 밀면 그 벽을 미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내 몸이 튕기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작용한 힘에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리가 있어요. 걸을 때 보게 되면 사람이 땅을 뒤쪽으로 밀죠. 그러면 사람의 몸은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뒤쪽으로 미는 이 힘 덕분에 사람이 앞쪽으로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힘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내용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